방과 후 학교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홀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공기와 기분, 매일같이 등교하던 내 교실, 내 자리이지만 무언가 무겁고 쎄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공간이 끝없이 영원하게 이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를 미스터리 극장, 현실과 괴담 사이, 백룸 미스터리 편입니다. 옛날 카메라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시작합니다. 카메라의 앵글 변화를 이야기하며 이동을 준비하는 친구들. 카메라를 든 친구가 천천히 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럽게 뒤로 넘어지게 되죠. 이후 잡힌 초점은 전혀 다른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Hello? Hey guys. 혹시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는 촬영자. 그의 외침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노란 벽지에 축축한 카페트 바닥,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텅 빈 사무실 같은 공간. 별로 놀랄 것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출구만 찾으면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복도를 따라 걷던 촬영자는 무언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그 순간 Hello? 무언가가 찍힙니다. 물론 촬영자는 당시의 상황을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Hello? Is someone there? 이후 눈앞에 보이는 약간 갈라진 틈, 여긴 무엇일까요? 혹시 출구일까? 그 안을 바라보자. 끝없이 이어진 같은 공간이 보입니다. 아, 이곳은 매우 큰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끝없는 방을 따라가던 남자의 눈앞에 작은 구멍과 사다리 하나가 보입니다.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본 사물이었죠. 출구인 걸까요? 기쁜 마음으로 사다리를 오르는 촬영자. 하지만 눈앞에 보인 구멍밖 세상은 자신이 조금 전 있던 곳과 똑같은 드넓은 공간입니다. Somebody hear me? Hello? Damn it. 무한히 반복되는 듯한 공간. 근데 조금 전과 다른 생각이 하나 듭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이상하죠. 보통 건물이라면 창문이나 가구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점차 커지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무언가 메스꺼운 기분들. 조금 전 공간과 아예 똑같은 공간인 걸까요?
그런데 조금 전 공간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 보입니다. 일종의 표시 같은 것이었죠. 혹시 출구를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What 그 the 끝엔 hell? 기괴한 그림과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소리 주의하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 순간 기괴한 소리가 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 촬영자. 어디가 어딘지 구별도 안 되는 끝없는 반복되는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는 뚫린 바닥의 구멍. 무언가는 코앞까지 따라온 상황.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뛰어내려야 했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비상구로 탈출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카메라엔 또 다른 공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계단이 눈앞에 있었지요. 드디어 출구를 찾은 것일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혹시 뒤에 누군가 쫓아오나라는 생각으로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타나진 않았죠. 그럼 이 끝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나의 방이 보입니다. 헌데 조금 전과는 다른 모습의 방이었죠. 특히 가구와 창문이 눈앞에 보입니다. 아까는 지하실이었나 봅니다. 진짜로 위로 올라가는 공간을 찾아낸 거죠. 창문 밖을 바라보자. 창문 밖은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 창문등 뿐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방과 똑같은 무수히 많은 공간인 것이죠. 점점 커지는 기괴한 소리들. 그리고 그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출구처럼 보이는 공간들입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공간 또한 무수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What the fuck? What the fuck? This isn't real. This isn't real. 결국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상 탈출구가 보입니다. 이 미로 같은 이상한 공간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촬영자가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자 다시 그 처음의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You gotta be kidding me. 이젠 처음과 다릅니다. 기분 나쁜 조명, 냄새,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무언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계속 도망칩니다. 그때 눈앞에 펼쳐진 작은 틈. 몸을 숨긴 그곳, 그 틈 사이로 드디어 이상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몸을 더 뒤로 숨기기 위해 돌아서자 막힌 공간. 정확히는 뚫려있는 마지막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 한 곳이죠. 그의 생명체를 피해 떨어진 그 순간 공간 완벽히 바뀝니다. 자유낙하를 하는 촬영자. 현실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등진 걸까요? 그런데 카메라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공간에 도착을 한 걸까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현실로 믿으시나요? 2019년 5월 14일 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4chan에 올라온 미궁, 바로 도시 전설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고 우연히 그 공간 속 현실에서 벗어날 경우 백룸을 접하게 될 것이다. 오래된 악취, 축축한 카페트, 단일 노란색의 광기, 끝없는 형광등 소음의 공간과 약 8억 평방마일이 넘는 그 빈 공간에 당신은 갇힌 것이다. 무언가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든다면 당신에게 행운을 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때쯤엔 이미 알아차린 것이다. 너가 어디 있는지를.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은 이 하나의 글을 가지고 만들어낸 2022년 1월 7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 The Backrooms라는 내용입니다. 케인 픽셀이라는 16세 소년이 만든 단편 영화로 업로드 이후 현재까지 조회수는 무려 3,2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의 원리에 대해 다른 차원이다. 혹은 정부가 어떤 실험을 하며 사람들을 가둬놓은 곳이다. 혹은 누군가 꿈에 빠져들었거나 혹은 혼수 상태다 라는 내용들. 이곳이 종교적인 지옥의 실제 모습이다 라는 내용들도 있죠.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신 많은 분들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괴담 영상이구나. 이걸 왜 미스터리라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미스터리라고 분석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단순한 괴담 영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영상이 퍼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꽤나 신선하고 놀라운 논리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감정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으로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는 무서운 게 좋아요는 그냥 앞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난 이게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괴담인데 괴담을 깔 거냐라고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괴담입니다. 이미 괴담으로 알려졌고 하나의 괴담의 글로 만들어진 이제 단편 영화라는 사실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이걸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미스터리를 전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미스터리 때문입니다. 스티븐 킹은 인간의 공포라는 감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테러, 호러, 그리고 그로스 아웃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호러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공포물이죠. 귀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오는 이상한 물체들을 보게 되는 게 호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스 아웃이라고 부르는 건 뭔가 장기가 튀어나오거나 혹은 어떤 시체, 사체 이런 좀 혐오스러운 걸 봤을 때 느끼는 공포라고 하죠. 공포의 감정 중 테러라고 불리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위협이 되는 존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알 수 없는 것을 바로 테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여러 가지 공포의 심리 중에 그 테러를 느끼신 애매모호한 불안감인 것이죠. 잔인하지 않아도 귀신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공포를 느끼는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방금 느끼셨던 그 감정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도 아무도요 백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백룸 같은 공간을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폐 건물. 둘, 문을 닫은 마트. 셋, 밤늦은 학교의 복도. 넷, 주말에 불이 꺼진 사무실. 다섯, 빈 박람회장. 여섯, 사람이 없는 광장이라던가 지하철 혹은 백화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긴 한 가지가 분명히 명확히 있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하고 뭔가 익숙한 공간들이죠. 그러면 한 가지는 더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거나 어떤 물건이 있거나 무언가 번잡한 환경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공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감정을 들게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감정을 또 다르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느낌의 감정인데요. 혹시 학교를 다니시던 시절에 조퇴를 하고 학교에서 일찍 나와본 적이 있으신가요? 늘상 학교에 갇혀있던 그 시간에 학교를 조퇴하고 밖으로 나와 걸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혹은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을 했을 때 느끼는 이상한 불안감. 평상시와 다른 완벽히 이상한 장소에 대한 것들이죠. 익숙한 공간과 다른 느낌이 바로 위화감이 든다는 건데 이 위화감을 공포감으로 극대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문턱을 의미하는 리미널, 그리고 공간을 얘기하는 스페이스의 신조어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관찰자가 경험한 공간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 괴리감이죠. 친숙한 공간인데 이상하게 두렵고 위화감이 드는 겁니다. 2019년 이후 미국에서 하나씩 만들어지며 밈처럼 유행을 탑니다. 그리고 관련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결국 많은 사람들도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며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공포의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꼭 괴물이 나오거나 귀신이 나와서 나를 공포감에 몰아 넣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존재가 없어도 분명 어떤 목적을 지닌 공간에서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이죠.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의 명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다. 경계의 실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 관습, 의식에 따라 할당되고 배열된 위치 사이에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말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가 느낀다, 그 중간에 있는 경계선은 매우 모호하다는 겁니다. 문득 이상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오는 공포심.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은 리미널 스페이스인가요? 아직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어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무언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로 백룸과 관련된 내용, 괴담인 걸까요? 아니면 현실에서도 계속 느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저희가 뒷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리미널 스페이스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게 2019년이었죠. 2019년 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합니다. 정말 그때 사람들 사이에 텅 빈 공간들이 나타나죠. 갑자기 통제하거나 사람들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원래 늘 있어야 되는 붐비는 공항에도 아무런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괴리감. 자기가 봤을 때 늘 많이 사람들이 모인 관광지에도 사람이 아예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 저희가 과거에 진행을 했던 2027년에 깨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 물론 어그로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리미널 스페이스를 이용한 불안감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죠. 과연 조금 더 쉽게 느껴볼 수 있던 건 언제였을까요? 팬데믹이 있기 이전 이 경험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 과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온라인 게임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이상한 감정. 유저들이 없습니다. 그 넓은 맵에 자기만 혼자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바로 리미널 스페이스죠. 확대되면 그게 공포심이 됩니다. 저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리미널 스페이스, 이 백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유튜버분들이 다루고 계신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걸 좀 이해해보자. 왜 이런 감정이 생기지? 이게 사실 어디까지 지금 가 있냐면 저도 좀 봤는데 백룸의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뭐 레벨 0, 레벨 0부터 레벨 1, 2, 3 막 올라와서 뭐 레벨 1000몇 이런 것까지도 있고 지금 이게 하나의 밈이 돼서 뭐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내거나 자기들만의 뭘 만들어내거나 탈출하는 법, 탈출하면 어디로 넘어가고 이래서 실제로 백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관이 확대되는 걸 되게 부정해요. 나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살이 붙여져서 이야기가 커져가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SCP 같이 그런 내용처럼 하는 거고, 이 영상을 처음 찍었던 그 16세 소년이 저 영상을 처음 공개했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면 아까 그 괴담으로 출발했던 그 내용을 정말 현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약간 이거에도 요즘에 좀 비판적 의견이 많이 붙는 게 이게 지금 시리즈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세계관들이 이상하게 섞이다 보니까 이걸 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때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내용으로 퍼져가고 있죠. 이 백룸에 대한 내용들. 저 영상은 제가 이따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봐보세요. 저는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보셔서 이어서 못 보셔서 그렇지 저게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냥 영상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이 없어요. 뭐지? 라고 하다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괴리감 느껴지고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엔 공포심으로 크게 와닿아지게 돼서 저거 사람들의 첫 영상의 평가는 굉장히 극찬이에요. 진짜 사람들의 그 공포심을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났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백룸에 대한 이야기들도 요즘에는 좀 많이 파생이 됐어요. 많이 퍼졌고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세계관이랑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서 저도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한쪽의 세계관만 설명하면 또 한쪽이 뭐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될 것 같고 내용이 또 루즈해질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로 정리를 한 건데, 백룸과 관련되어 있는 이 공포는요 서서히 시작돼 갈 것 같아요. 우린 다 경험해봤어요. 우린 다 알아요. 아까 제가 팬데믹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뭐 그런 느낌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완전 통제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몇 시까지는 이제 영업 제한 이 정도였는데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번화가에 사시는데 번화가 팬데믹 전에는 영업 제한이 우리나라에 있기 전에는 맨날 막 새벽에 나가도 사람들 술 먹고 있고 막 왁자지 거라는 그런 공간이었어. 막 네온 사인 반짝반짝거리고. 근데 팬데믹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 제한이 걸렸을 때 새벽에 그냥 우연히 편의점은 열었으니까 편의점을 한번 가보려고 딱 나갔을 때 느끼는 이상한 괴리감?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턱 없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다 불도 꺼져 있고 뭔가 도시도 어둡고 보이고 축축해 보이고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극대화시키면 그게 백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계속 이어지면,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공간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하나의 또 공포 장르로서 나갈 것 같고 되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는 영화를 봤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제가 아는 공포 영화는 대부분 가만히 있다 막 와 하고 나타나거나 막 헤이 막 이러면서 놀래는 건데 그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1인칭 시점, CCTV 시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막 뭐가 확 움직이거나 막 그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거 되게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난 밖에 나가는데 별로 공포감 안 들던데? 근데 그게 묘하게 섞이는 공간들이 진짜 있어.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 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은. 저도 옛날에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학교. 이상하게 학교에 이제 뭐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아니면 야자 시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주말에도 학교 가니까 주말에도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다른 교실 갔을 때 그 텅 빈 복도 그때 되게 이상한 느낌 드는 것. 아니면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회사? 불 끄고 퇴근해야 되는 회사에 갑자기 물건 가지러 잠깐 갔을 때의 느낌? 아니면 상상을 해봐도 그럴 것 같긴 해. 불 꺼진 마트에 혼자 들어가면 어떨까? 뭔가 이상한 느낌, 뭔가 나를 위협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좀 쎄한 느낌 들 때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는 뭔가는 실제로 없지만 느끼는 이상한 불안감인 거겠죠. 그래서 이걸 가장 극대화시키는 게 리미널 스페이스가 아닐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도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리미널이라고 부르는 그 경계선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임계선인데 내가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있는 되게 이상한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예요. 사람들이 뭔가 정해놨으니까 그게 경계라는 게 있는 거지 실제로 그걸 싹 빼놓고 생각하면 그 경계가 없어서 그 경계를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예 없는 공간, 엄청나게 왁자지껄한 공간 그 사이에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 경계선에 대한 게 우리는 원래 갖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되면 이상한 거야. 쎄한 거고 묘한 거고. 그래서 그런 공포심을 가장 극대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미스터리를 제가 하면 박살을 낸다 뭐가 된다 해서 아마 이 영상을 내 댓글에 미리 이런 거 달릴 것 같아. 김원 또 이거 미스터리 이거 이거 괴담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거 깔려고 찍었겠지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댓글 달릴 거야. 내가 이거 뭐냐면 이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 많이 이제 그런 촬영물로 알려졌으니까 그냥 내 영상 보지도 않고 그냥 김원 원래 이거 다 까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라고 하려고 하겠지 이런 거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거든. 진짜로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비로워요. 이런 미스터리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제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 공포영화 못 봅니다. 뭐야 하고 눌러봤어요. 지금 아까 나레이션이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처음에 뭔가 툭 떨어지면서 뭐가 나오길래 뭐야 어디 떨어진 거야? 공사장 떨어졌나? 그걸 보고 있었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인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냥 어디로 가더라? 똑같은 공간이 또 나타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들었어. 왜 창문이 없지? 여기가 지하야 벙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저도. 근데
어떤 공간을 지나가거나 뭘 하면서 점점 나도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지? 출구가 없는 거야.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무서워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소름 돋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백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방송을 준비할 때 저도 생각을 했죠. 그냥 그 백룸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거 괴담이래요. 이러고 끝내고 싶었던 게 근데 나는 느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귀신은 엥 하고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고 고어물은 징그러우니까 무서운 건데 이건 묘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묘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좀 심리적으로 좀 찾아보고 싶어서 외국에서 분석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 워낙에 너무 이렇게 밈이 돼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내용을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가 된 영상이었고요.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박살을 내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16세 소년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무서워하는 감정과 외국에서 무서워하는 감성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천하귀신이 막 머리 길고 하얀 소복 입고 막 히이러고 돌아다니면은 외국 애들은 웃고 우리가 강시 보면 안 무서워하는 거잖아. 강시 보고 뭐여? 이런 느낌. 근데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 나오는 공포 우리도 공감하는 건 있지만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사신, 늑대인간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뭐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가 막 늑대인간 보면서 와 겁나 무섭다 이러진 않아요. 우리한테는 막 늑대인간 그러면 이제 송중기 씨가 나왔던 되게 잘생겼다 뭐 이런 느낌? 그 늑대인간 맞는지 모르겠는데 뒷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런 모든 이제 그 호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다르고 고어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소우 같은 영화 그런 건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될 거야. 너무 잔혹하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뭔가 묶는다라는 느낌. 근데 테러 영역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한테 테러라고 얘기하면 다 똑같거든. 뭔가 어디 뭐 폭발, 납치 막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현실화시킨 거야. 지금 요 내용을. 근데 요게 외국도 와 이러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느끼는 다 공통된 감정인 거예요. 무서운 거야. 이상하고 기괴한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아무도 없는 학교에 가면 자기가 늘 다니는 학교지만 가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 든다라는 거. 그게 인간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거를 그렇게 표현해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도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서서히 또 하나의 공포 장르로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외국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본 건데 어떤 총게임 같은 게 있대. 홀로4였나? 되게 그래픽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게 1인칭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 게임이래요. 근데 그 게임이 딱 들어가면 세상한테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총 들고 있어. 1인칭인데. 근데 처음에는 뭐야? 하고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대. 기분이 쎄한 느낌.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공간을 보게 되면 또 괴리감을 느끼는 게 우주 같은데 거기가 실제 배경은 고대 도시고 막 이런 이상한 괴리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면서 또 이상하다 하다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이상한 물체가 보인 것 같은 착각? 이런 걸 들게 만드나 봐요.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쓰는 것들도 있나 봐요. 저도 이거는 현실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되게 어린 친구가 대단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 그런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